어제 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111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갈라져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입니다.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판결 이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와 원칙,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 무자비한 핵심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법안과 사회 갈등 법안 일방 통과 등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모든 분야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제품에 대해 일본이나 EU보다 높은 25%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우각성과 승복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거 당일 그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측에 선거 당일 및 이후에 안전관리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탄핵 판결이 국가의 복합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국정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것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디딤돌로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25%의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중국 34, 대만 32보다는 낮지만 일본 24, EU 2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각국도 맛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존 글로벌 통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정부는 민간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를 출범시켜 통상대응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국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무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의되었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열을 올렸습니다. 3월 21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력이 통상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 소추를 당했습니다. 최상복 권한대행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에 단호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십시오.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도 엄중히 요구합니다.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력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의 정치적 방탄복을 자처한다면 국회의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을 기각시키면 을사오적, 을사팔적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제2의 이완영이 되어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입니다. 게다가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라고 하면서 죽을 사,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그건까지 했습니다.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극언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탐욕에 아부하는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 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합니다. 탄핵이 기각되어도 또 인용되어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극단적인 언어를 난사하면서 사회 갈등을 오히려 내전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불법과 폭력을 획책하고 내란까지 선동하는 저급한 언어 배설을 즉각 멈추어야 합니다.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노력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업하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금액은 현대차 그룹 210억 달러, 대한항공 327억 달러 등을 포함해서 약 80조 원에 달했고 지난 8년간 총 대미 투자액은 20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 미국과 함께 현지에서 제2의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적 동기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 전략산업 관련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7월 OECD가 발표한 상품시장 규제지수 평가에서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분야는 36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통계들입니다. 올해 1월 말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 결과 상경계열 교수들의 66.7%가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경제 제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 22.8%, 노동시장 유연화 12.6%,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갈등 해소 13.8%로 나왔습니다. 상경계열 교수들의 말처럼 한국 경제가 다시 오르막길에 오르려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입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개선, 과도한 원청업체에 대한 부담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중소 중견기업의 가압승계를 돕기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도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약은 약사에게, 경제는 기업에게라는 마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관련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산불 피해 현황 및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광역단체장, 산불 피해 지역 국회의원, 당 지도부, 정부 측에서는 유관부처 장차관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만큼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형 산불 재발 방지, 산불 대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를 집중호우,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준문경 이미자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 상황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전례 없는 22분의 탄핵 소추로 인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전례 없는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불 등에 대비한 재해, 재난 대비 예비비를 반토막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 행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가 혼란을 핵책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줄탄핵에 대한 줄기각에 이어서 영남 대형 산불 지원에 대해선 추경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인들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범죄 피고인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제 담양 군수선거에서 즉 호남 민심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거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광란의 질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은 무척 많지만 헌법재판소에 내일 탄핵 선고기를 하루 앞두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은 이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의 선동적인 내란 프레임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무기로 독선과 독단을 정당화하는 의회 독재를 목격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줄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집단 행위를 보면서 민주당에게 다수와 소수의 비율에 맞는 협의의 정치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의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내란의 죄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비겁하게 내란죄 혐의를 뺐으면서도 내용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현재 행정부에 대한 내란죄 줄탄핵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헌재가 내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동안의 내란죄 선동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죄 선동의 굿판을 벌였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거짓 선동 전술이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승복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적대와 술수, 사기와 협박, 포퓰리즘의 상징인 이재명 대표 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싸움의 시작은 개헌운동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합니다. 지금 87 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1극 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정치는 국가 공동체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고 가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막으며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2025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권의 눈먼 자, 낡은 87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외면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싶은 자, 새로운 국민통합 국가를 외면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타협 체제인 87 체제에서 안전장치를 뽑아낸 자, 구체제의 기득권을 붙들고자 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끝은 개헌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희망으로 내일을 맞이합시다. 이상입니다. 비상대책위원 최보연 의원입니다.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중대 결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면 유혈 사태를 언급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탄핵 기각 불복 입장을 공식 천명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백혜련 의원은 제2의 4.19가 발생할 것이라며 위협했으며, 최강욱 전 의원은 칼을 사러 가야 한다는 폭력 선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선언이자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아버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위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도외시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유혈 사태를 운운한 것은 위험천만한 선전선동이 명백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독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권력 장악을 위해 내각 총탄핵과 같은 반헌법적 발상까지 실행하려 한 민주당의 오만함,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폭력 선동마저 불사하려는 민주당의 극단적 행보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지 우리는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헌재의 결정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국민을 선동해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와 국민을 향한 협박과 선동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헌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한 헌재의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국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 정신의 역사적 소명을 계승하고 숱한 시련과 도전 속에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AI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 간 융복한 혁신으로 미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